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 씨,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보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나요? 네, 봤어요. 이제, 물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조건이 좀 붙긴 했지만, 가급적,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봤다는 소식에 좀 많이 놀랐어요. 왜로 놀랐어요? 네, 보통 이 보수주의는 되게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선별적인 복지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저번에 네, 예전 서울시 시장도 이제 선별적 복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보편적 복지를 굉장히 선호를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수주의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이 정책에 합의를 하는 게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편적 복지를 더 과감하게 시행한 정부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언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의료보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언제부터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됐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시기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두환 정부는 굳이 따지자면 보수주의 정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를 과감하게 시행하였는데, 의료비 부담은 수입과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내고, 그 혜택은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눈다는 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것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도 의료보험은 굉장히 보편적 복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요즘의 제도를 보자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전두환 정부는 그 당시에도 이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군사정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했던 거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단 국민들의 좀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일종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제 보편적 복지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예, 사실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보수주의인데요. 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보수주의도 변신에 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에요. 근데 보수주의가 변신에 능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 보수주의는 변화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변신에 능하다는 것과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현대 보수주의의 모습은 절대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 고전적 보수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융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전적 보수주의는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전통, 도덕, 관습, 이것들은 국가나 사회를 잘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어받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이런 전통적인 제도가 최적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거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한 이데올로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사회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중심, 그리고 작은 정부의 추구, 그리고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로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융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세원 씨가 말한 그대로를 현대 보수주의는 모두 아우고 있어요. 즉, 현대 보수주의는 고전적 보수주의가 취했던 인간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관습, 도덕, 전통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또 개인과 사회의 재반 문제를 각각의 전통적인 사회 집단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전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본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고전적 보수주의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 네,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를 견지하기 때문에 그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가 않아서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돼요. 지금은 좀 소위 수정 자본주의에다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도 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대 보수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 를 따른다는 건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현대 현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하는 것은 성자 독식의 원칙, 약육 강식의 정글적인 경제 체제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보수주의가 과거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보수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고전적 자유주의가 나왔을 때는 진보적이었지만 그 고전적 자유주의가 계속 뒤에 나온 자유주의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이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고전적 자유주의가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그 사회 속에서 정착이 되었고 또 그 장단점이 잘 알려져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 현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쓸 수 있어서 그거를 채택을 예, 뭐 했다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 되겠네요.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현대 보수주의도 과거의 보수주의와 또 마찬가지로 모험보다는 결국 안정을 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모험을 택하는 진보성도 또 안정을 택하는 보수성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수주의 입장이 지금 21세기에 급변하는 국제 질서나 사회과학적 변화에 얼마나 잘 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좀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네,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존의 사업과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이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 알고 있는 이슈 중에서는 뭐 기존의 택시 업계나 또 뭐 모바일 기반 운송 서비스 등의 뭐 그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좀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관점, 그리고 성소수자나 그리고 여성의 인권 신장에 관한 입장과 또 기존의 그 가족 간의 가치관에 대한 또 갈등도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거나 또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현대 보수주의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현대 보수주의가 약점으로 인정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대 보수주의는 현대 자유주의가 관심이 없는 부분, 즉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장점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즉 과도한 경제 규제, 중과세, 방만한 복지 정책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와 또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존재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이 뒤에보다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가 나온다면 아마도 또 보수주의자들은 지금의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뒤에 나올 진보적 입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더 진보적인 게 나오면 지금 현재 진보적인 것을 보수주의가 또 따라해서 또 뒤에 나온 진보적인 입장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 보수주의도 시대상에 따라서 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지 그 속도가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비해서 느리다는 것이 또 서로 간의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현대 보수주의는 기존의 좋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서로 경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면 뭐 즉 이데올로기 간의 건전한 대립과 경쟁으로 더 나아간다면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더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 안녕!